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카드를 결제하고 내가 내 돈으로 결제하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따져 묻는데요. 니 돈 아닙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그 신용카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어요. 신용카드를 웬만하면 여러분이 이제 돈을 번다면 웬만하면 현금으로 결제합니다. 현금으로. 왜 신용카드로 결제할까? 현금 결제 안 하고 왜 체크카드 안 쓰고 신용카드 쓸까? 대부분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돈은 없는데 돈을 쓰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 아시고 젊은 나이 때 신용카드 꺼내잖아요. 그럼 딱 알 수 있는 게, 아, 저 사람은 돈이 없구나. 딱 느껴지죠. 네. 저도 예전에 편의점 알바하면 이제 젊은 사람이 신용카드 꺼내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 분명히 돈 없구나. 대박이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왜 그런 분도 있어. 그 신용카드를 막 4-5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신용카드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일반 체크카드는 사실 막 그렇게 디자인이 휘황찬란하지 않아요. 예. 근데 신용카드는 막 홀로그램도 그려져 있고 굉장히 알록달록해. 예. 신용카드를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제가 편의점 알바할 때 그분이 오셨는데 이제 담배가 못 사고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담배 2,500원 가격 계산을 못해서 돌아간 썰. 예.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여자 손님인데 그 손님이 모르겠어요. 어떤 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야하게 입고 화장을 진하게 했어. 맨날 희시고 또각또각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예. 담배를 뭐 피웠는지 줄 알고 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팔라멘트 피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라멘트 라이트. 매일 그 담배를 사갔어요. 심각 꼴초인 것 같아. 꼴초. 예. 그 향수 진하게 부리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카드로 계산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카드가 있잖아요. 한도초가 뜨는 거예요. 한도초가 2,500원짜리 담배를 사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예. 손님, 죄송한데 이 카드 한도초가 뜨는데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그럼 다른 카드 줄게요. 긁었어요. 그러니까 손님, 이것도 한도초가 뜨는데요. 그러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어떤 카드 꺼내야 되지? 고민하더라고요. 예, 고민. 그럼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긁었죠. 손님, 요거는 거래 정지라고 뜨는데요. 하니까 마지막 카드 하나 더 줬어요. 4번째 카드. 그럼 요거 한번 해보세요. 체크카드였어요. 그거는 체크카드 있더라고요. 보통 체크카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은행 마크가 있으면, 은행 로고가 있으면 체크카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농협, 뭐 신협, 아니면 이제 신한은행 마크가 있으면 이제 은행 카드인데, 손님, 이 카드는 잔고 부족이라 뜨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얼굴이 굉장히 막 이제 울 것 같이 되더니,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나서 안 왔어요. 한 달 동안 안 왔어요. 한 달도 안 오고 다음부터는 자기가 쪽팔린지 아니까 카드가 아니라 현금을 계산하더라. 그때부터. 부끄러운 줄 아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런 손님이 있었거든요. 예, 그 팔라멘트 라이트 피는 그 여자 손님 아직도 피는지 모르겠다. 웬만하면 끊으시기 좋을 텐데. 예.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근데 나 말고도 이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 분 있더라고. 근데 나 말고도 이게 무슨 쪽이야? 담배 한 가 못 사가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카드 좋아하면 안 돼. 신용카드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 분명히 젊은 나이 때 신용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좀 많을 겁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카드 리보면 빚이 이렇게 쌓일 리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뭐 친구나 아니면 막 여러분 연애하시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중에 지갑을 딱 보잖아요. 체크카드는 없고 신용카드 많아요. 그러면 좀 피하셔야 됩니다. 만나면 피하셔야 돼요. 예, 계산할 때 그 신용카드 결제가 많다. 그럼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근데 사업하는 사람도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하면 돈 많이 번다 생각하는데 잠깐 돈 많이 벌 수 있어도 계속 쭉 잘 버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올해 잘 돼도 내년에 망할 수 있거든요. 그게 사업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10년 넘게 하면서 롱런 하는 분들 정말 드뭅니다. 잠깐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뭐 길어야 1, 2년 잘 되다가 이제 그 이후 돼가지고 이제 잘 안 되고 적자 면치 못하다가 이제 접는 사람도 많아요. 적자 보고 접으면 사실 크게 돈 번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사람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신용카드 쓴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떻게 보면 돈이 없다는 거야. 돈이 있으면 은행 체크카드 쓰겠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웬만하면 능력 안 되면 하지 맙시다. 신용카드 발급받지 마시고. 그 신용카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카드 자르세요. 네. 내가 능력이 안 되면 그냥 없이 사세요.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신용정보에서 변제각서를 받고 공증을 받는 카드 채권 추심을 했기 때문에 그 비참한 현실을 목격했었습니다. 의사분이 저에게 무릎 꿇고 읍수하더군요. 추심은 채무자에게 방문이 기본입니다. 잠복이 기본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카드 채권 추심. 요즘 아마 카드 채권 추심 직원들이 바쁠 겁니다. 신용카드사에 보면 그 신용카드 추심하는 직원도 있거든요. 요즘 추심하는 직원들이 바빠요. 은행도 보면 대출 추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은행 가보면 맨 뒤에 앉아가지고 전화 받는 분들 있죠. 그분이 추심 직원이에요. 보통 여자분들이 추심 압박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자분들 보통 창구에 앉아가지고 보통은 예적금 업무 보는 경우 많죠. 보통 대출 쪽은 남자예요. 그리고 은행 저 뒤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전화 계속 받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추심하는 직원들이야. 아마 그분들 굉장히 바쁠 겁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 생각보다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추심을 왜 하는 걸까? 일단 추심을 하는 사람은 예적금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누굴까? 대출 받았는데 대출이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 네. 대출이 제때 갚으면 추심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돈을 빌려가 놓고 정해진 날짜에 못 갚으니까 전화를 거는 겁니다. 압박을 줘야죠. 왜냐? 인간이라는 게 압박을 안 주면 더 안 갚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갚고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심을 해야죠. 그러니까 신용카드사도 추심 직원들이 있죠. 그 신용카드 결제해 놓고 제때 결제 대금 못 내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압박을 줘야죠. 굉장히 힘든 일을 하셨네요. 굉장히 힘든 일. 채권 추심만 전문적으로 하셨나 보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카드를 결제도 없고 제때 못 갚는 분들 많이 봤나 보네요. 생각보다 많이 있죠, 이게. 그래서 변제 각서 반드시 갚겠다는 이제 각서를 받고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각서 받아도 안 지키는 사람들 많으니까. 왜 공증까지 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각서를 적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배신을 때린 사람인데 각서는 적는다고 과연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증까지 받는 겁니다.
근데 과연 갚을 수 있을까요? 각서를 적는다 해도. 의사분이 저에게 무릎 꿇고 읍소하더군요. 이런 경우도 흔한 경우 아니죠. 우리 의사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선망되는 직업군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남들이 이제 존경하는 워너비 전문직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의사도 사실 보면 뭐 돈 많이 버는 분도 많이 있죠. 근데 의사도 힘든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괴인회생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랑 한의사. 이분도 좋은 직업 아닌가? 맞습니다. 좋은 직업 맞아요. 근데 좋은 직업인데 잘 망해요. 보통 의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개인병을 찾으려면 돈 진짜 많이 듭니다. 광역시 같은 데서 개인병 하나 찾으려면 거의 아파트 2채 이상 가격 들어갑니다. 한 10억 이상은. 보통 개인병원이 보통 역이랑 가깝다거나 보통 신축 아파트 있는데,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데 보통 지어지거든요. 어디 뭐 한적한데 개인병원 있는 경우 못 봤잖아요. 보통은 이제 교차로 있는 부근이거나 나들목이거나 아니면 역하고 가까운 데 있죠. 그래서 보면 개인병원 오면 뭐 땡땡역 뭐 4번 출구 앞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땡땡 오거리 맞은편 100m 앞 4층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 개인병이 다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료나 땅값 비싸다는 거죠. 보통 개인병을 차리면 한 층을 다 써야 된단 말이야. 한 층을 다 쓴다거나 2층을 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한 층 다 쓰면 보통 60평 되죠. 60평, 70평 되니까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의료 장비라는 게 정말 비쌉니다. 천문학적 비싸요. 의료 장비 두는 데만 5억 이상 들걸요 아마. 예. 진짜 많이 들어. 인테리어 하는데 돈 들고. 예. 한 큰 거 10장 이상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뭐 집에 돈이 많으면 대주겠지만 그 정도 대주는 집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의사분들도 대출을 최대한 많이 끌어다 쓰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대출을 끌어가지고 써가지고 잘 되면 다행이죠. 잘 되면. 근데 요즘에 개인 병원이라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 병원도 타격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인구 감소에 대한 영향을 받거든요.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당연히 환자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자가 줄죠. 요즘에 가장 안 되는 이제 분야가 소아과예요. 소아과. 왜냐? 소아가 없으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적게 태어나니까. 그래서 요즘에 길 가다 보면 소아과 병원을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원래 동네만 한 군데 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소아과가 잘 안 보여. 다른 병원 잘 보이고 피부과나 뭐 이비인후과는 보이는데 소아과는 잘 안 보여요. 산부인과 잘 안 보이고. 여러분도 본 적 없죠? 다른 병원 많이 봤잖아. 뭐 치과나 뭐 이비인후과, 피부과 많이 봤잖아. 근데 산부인과, 소아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냐? 애들이 적으니까. 지금 태어난 애를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개인병을 차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전문직도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왜 요즘에 전문직 의사분들도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 엄청 많이 만들죠. 왜 그렇게 많이 만들까요? 이렇게 홍보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인스타 같은 거 이제 키워가지고 홍보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와요,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 PR을 정말 많이 해야 돼. 의사들도.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사람들이 와주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분도 오죽하면 그랬겠냐마는 그래도 갚아야죠. 네. 뭐 추심하신 분들 고충이 많을 텐데 그 추심하는 직원들 고생시키지 않도록 그 대체받는 돈 있으면 제때 갚으시고 웬만하면 일이 크게 벌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